특검 같은 경우에 피할 수 없는 치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요, 공천 자체가 묻혀버립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폭탄 리스크거든요. 아까 지뢰가 몇 개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네. 피하기 어려운 다른 길이 없는 지뢰 어떤 겁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특검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건 피할 수 없는 치료가 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다. 지난해에도 두 분께서 이렇게 공개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여당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다. 그게 이제 제2 요구가 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2를 했을 때 여당의 선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표결에 참여하거나 안 하거나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연 표결에 참여 안 하는 의원이 나올 것이냐.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소극적 저항의 최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2 요구를 하면 200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김건희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신당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점을 전술 전략적으로 잘 조정해서 하면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특검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특검법 1차 통과가, 첫 통과가 네. 최대한 늦춰지고, 그래야 이제 신당이 창당돼서 의원들이 모이는 어떤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다려줘야 네, 됩니다. 왜냐하면은 윤핵관 시대에서 검핵관으로 넘어가는 검찰의 다수를 영남 등 공천을 할 때 예. 신당은 성공한다. 그러면은 교섭단체도 등록하고 기호도 3번 되고 국고 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면을 봤을 때 늦추는 게 맞고요. 수사 그 자체를 봐가지고 수사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려면 최대한 땡기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특검이라는 게 준비 기간이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에 하면은 1월 중순이나 말쯤부터 특검이 뭔가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공천 자체가 묻혀버립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공천 신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이게 굉장히 폭탄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2월 말쯤에 이제 표결하고 뭐 재교국까지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월 초쯤에 이제 특검 준비가 시작되면은 한 3월 가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공천 절차는 거의 끝나갈 때라 가지고 예. 선거 자체는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흘러갈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 목표가 공천인데 예. 자기가 불안했을 때 지난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하듯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전술 전략을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의외로 보면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러한 면에 탁월하더라고요. 탁월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이탈표가 제2에 필요한 그 의석수를 채우려면 한 20여 표 정도? 첫 번째 표결 단계에서는 안 나올 거고요. 그렇죠. 제2 요구할 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지도부에 대한 투표가 사실 되겠죠. 네. 거기서 만약에 제2 요구에서 무너지게 되면 지도부가 버틸 재간이 없고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도 그 전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왔다가 갑자기 제2 요구가 두드려맞고 예. 이상하게 되면 바로 망가지는 거니까 저는 그 이유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개각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의미는 그런 거다. 특검 표결 뒤다. 한동훈 장관 개각이 포함 안 된다 그래서 언론들은 중요한 사람이니까 뒤로 밀었다. 이른바 이제 조용필 효과를 노리고 그런 거다. 이렇게도 분석을 하던데 다른 분석이시네요.